안녕하십니까.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성복 사장님 오늘은 지도를 보여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부동산 그리고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 지도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보통 이제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 일반 지도 말고 사실은 이 지도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리뷰 바로 아래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화면이 바뀌었죠? 아주 뭐 이런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처음 보시는 화면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색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것만 이해하시고 요것만 자세히 보시더라도 투자하는데 절반은 성공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좀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광주광역시의 이 점선이 행정구역상의 섹터를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색상들이 좀 다양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색깔이 나타나는 게 이 초록색 부분, 그리고 노란색 부분, 파란색, 핑크색, 그리고 이 외곽의 다양한 색깔들 약 두 가지 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것만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만 알게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투자할 때 이런 색깔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토지가 나타내는 용도, 그 용도의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변하지 않는 그 용도, 그 땅에 어떤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지 나타내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색깔 자체가 지금 용도를 구분해서 표시해두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른자 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란 노른자요? 그렇죠. 계란 후라이에 대한 느낌이 약간 있으실 겁니다. 이 초록색이 흰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노른자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시지 않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노른자로 해당하는 우리가 거주하고 편의 기능이 가장 많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요. 이 흰자 외곽에 있는 이쪽 지역은 사실은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깥쪽에 있는 토지와 그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까지도 포함하고 있나요?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정해 놓은 용도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초록색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녹지라는 부분입니다. 용도 자체가 녹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도가 녹지인데 도시 지역 안쪽에만 녹지라는 게 있고요. 녹지에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녹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진한 부분, 이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위성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 바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논이요? 논이요? 아닌가요? 자, 논이면은 이게 어떤 녹지로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생산 녹지라는 부분입니다. 생산 녹지? 예, 국가가 이미 돈을 들여서 개간 사업을 한 땅입니다. 예전부터 이 모습은 아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개발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도시 기능 안에서도 생산을 계속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뒤엎고 새로운 신규 개발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논 맞죠,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이 논도 이미 국가에서 개발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재개발, 다시 한번 개발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완전히 예, 제로는 아니겠지만. 이 녹지 안에서도 이 생산 녹지는 투자 가치로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보존 녹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보존자가 들어간 토지가 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지 중에서도 보존 녹지가 들어가 있는 땅 조금 더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 땅이죠. 자, 위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를 그린벨트라고 부르나요? 그린벨트와는 성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린벨트는 해제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존 녹지는 해제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엄격한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자가 들어간 땅은 아까 말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의 잣대를 두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예, 보시기에도 도시의 외곽에 있는 이렇게 빽빽하게 나무가 있는 이쪽 지역은 보존 녹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용도가 몇 가지나 될까요? 뭐 한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생활권역에 가까이 있는 도시지역 안쪽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총 4가지의 세분화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땅,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이 외곽에 있는 땅은 관리지역, 농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3가지로만 나뉩니다. 아, 그렇게 용도가 많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곽에 있는 토지,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인 나라입니다. 이 산지 70%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의미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토지보다는 이 우리가 가장 실상에 있는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는 집가가 상승이 많이 되는 이 도시지역 안쪽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광주는 아무래도 구도심이랄지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신도시를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신도시에도 이런 지도 아직 건설이 안 됐는데도 용도 구분은 이미 돼 있는 건가요? 2가지가 있겠습니다. 용도를 먼저 변경되지 않고 국가에서 매입을 수용을 먼저 해서 용도를 바뀐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용도를 먼저 바뀌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용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조금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국가에서 이제 입찰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용도를 먼저 바꿔놓은 지역,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노른자에 해당하게 용도를 먼저 바꿔놓은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 전이나 답이나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이런 지역이다. 그러면은 투자 가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방금 말씀하신 전 이런 건 밭을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밭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상업 지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현재 지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지목과 용도입니다. 지목은 현재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용도는 절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는 사람, 남자, 여자 성별을 의미하고 지목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구나. 실제 사용에 따라서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올해는 논농사를 조금 잘 됐습니다. 내년에도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밭농사로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답에서 전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하죠. 네.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꾸고 싶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되진 않지만 어렵다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조금 더 안쪽에 있는 토지를 조금 집중해서 볼까요? 네, 저 붉은색 저런 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아까 밖에 보셨던 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투자 가치로는 용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안쪽에 있는 토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공업지역이라는 땅입니다. 평동산당 맞죠?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평동공단이 있고요. 이쪽에는 하남공단이 있고 진곡산단, 그리고 이쪽 도심 안쪽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아자동차도 공단이니까 색깔이 저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단에 대한 투자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기업이나 산단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토지를 무료로 임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공장만 가동을 하고 이쪽에 있는 인력을 여기에서 가동을 시키게 되면은 어차피 세금은 이쪽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죠. 네. 예전에는 요거를 갖다가 입찰로 해서 공장지대를 분양을 했었는데 투자라는 게 지가 상승이 돼야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땅들은 아직 빈 땅이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평당 80만 원이었던 게 지금도 80만 원이라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겠죠. 피해야 될 땅. 그런 말씀이시군요.